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수능 특강까지 해서 일단 우리 스텝 2까지는, 그러니까 레벨 2까지 그 문제를 다 풀긴 푼 것 같은데, 바로 그 확률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좀 남아있네. 교과서에서 36페이지 보시면 마무리 문제 우리 몇 개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갑시다. 1번 문제 보자. 지훈이와 나연이를 포함한 6명이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을 때 지훈이와 나연이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는, 그럼 6명을 우리가 원탁에다 배열하는 가지수는 뭐라고 했지? 원래 6팩인데 회전을 6번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똑같은 놈이 나오니까, 그래서 6분의 6팩에서 5팩이라고 한 거잖아. 우리 전체 개수는 그거는 6명을 원탁에 그냥 앉을 때고, 근데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지훈이와 나연이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돼. 그러면 지훈이를 한번 앉혀봤어. 그러면 나연이는 어디에 앉아야 돼? 반대편에. 근데 나연이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그런 거지. 선택권이 없어. 그럼 선택권이 없는 애들은 안 따지면 되는 거지. 안 따지면 돼? 없는 애 취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원래 6명이 있는데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게 배열을 시키다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5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그 가지수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5명을 원탁에다 배열하는 가지수 얼마? 5팩.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어떻게 또 따질 수 있냐면, 원순열은 뭐라고 한 거지? 어떤 걸 먼저,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배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배열하는 순간 우리는 원순열이 이제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원순열이 깨진다. 그럼 지훈이하고 나연이를 먼저 배열합시다. 먼저 배열하자. 지훈이를 어디다 배열하든 간에, 만약에 지훈이를 여기다 이제 지훈이가 여기 앉는다고 하자. 그다음에 그럼 나연이가 여기 앉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회전을 시킬 거니까 어디에 앉든 관계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는 지훈이하고 나연이를 배열을 시킨 거야. 그러면 배열시키면 원순을 깨진다고. 그러면 남은 자릿수가 몇 개야? 4개잖아. 4명을,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남아있잖아. 그럼 4명을 4자리에다 배열하는 가지수 얼마? 4팩 24.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둘 다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에 처음에 따진 거는 그냥 한 번에 계산한 것이고, 요거는 지훈이하고 두 번째 따진 건 지훈이하고 나연이를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사람들 나중에 이제 배열하는 방법인 거고. 됐고, 그다음 2번 봅시다. 2번 5가지 종류의 연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9개의 연필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같은 종류의 연필은 9개 이상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같은 종류의 연필을 구분하는가 안 하는가만 뭐 궁금한 거지 뭐.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종류, 5개의 종류가 있는데 중복 허용에서 몇 개 선택? 9개 선택인 거지. 그러면 뭐 하고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5개가 있대. 중복 허용에서 몇 개 선택? 9개 선택. 이렇게 된 거지. 계산은 생략합시다. 요거만 합시다. 얘는 얼마가 돼? 더한 다음 1 빼주면 된다며. 2개 더하면 5 더하기 9 하면 14, 1 빼주면 13, 컴비네이션 9 되겠네. 계산하면 13 컴비네이션 4.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은 엑설런트인데 여기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L이 양 끝에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그럼 양 끝에 오게 우리가 배열을 시켜보면 되는 거잖아. L을 양 끝에 오게 배열하자. 그러면 남은 문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EXC, ENT. 이건 배열하는 가지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9개가 있었는데 2개의 문자를 쓴 거니까 7개의 문자가 남아있네. 7개의 문자 배열, 잘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2, 3개 3팩 배열 취소. 3팩. 그 다음에 또 이거밖에 없나? 2, 3개 밖에 없네. 오케이. 얼마지 이거? 3팩. 이거는 7, 6, 5, 4 곱하기 3팩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약분 얼마야 얘가? 20에
57에 아니 67에 42가 되나? 그럼 840 되겠네. 840 이렇게 됐지. 5번 문제 보시면 10명의 학생들을 두 반 A, B에 최소 1명 이상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1, 2, 3, 4, 5에서 10명 있다고 하자. A, B 두 반에다 얘네들을 집어넣을 건데 A반, B반에다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럼 A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 E한테도 이거 두 번째 사람한테도 물어봐. 너 어디에 갈 거야? A, B 둘 중에 하나. 하다 보니까 이거 뻔하네. 이게 뭐지 이거? 중복순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다 몇 가지인가? A, B 두 개, 둘 중에 하나 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곱해주면 총 뭐가 된다? 2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2의 10제곱. 그래서 우리가 기호 쓰면은 2파이 10 이런 얘기지. 2의 10제곱 됐고. 여기서 근데 우리는 최소 1명 이상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배정을 시키면 어떻게 돼? 한쪽으로 몰려도 되는 거지. 전부 다 A 아니면 전부 다 B로 가도 된다고. 전체의 경우의 수는 2의 10제곱인데 여기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 두 가지 빼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6번 A 플러스 B 플러스 E는 5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항이 있다? 3개의 항이 있는데 우리는 중복 허용에서 몇 개 선택인 거야? 5개 선택인 거지. 이게 뭔지 알겠지 우리? 계산하시면 돼. 다음에 7번 5개의 수 1, 2, 3, 4, 5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근데 이것도 7번도 일단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1, 2, 3, 4, 5 서로 다른 5개의 수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5파이 3인 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5가지인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의 반대가 어떤 거? 이를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 이를 포함하지 않는 그 자연수의 개수 세 자리. 그럼 이를 포함하면 안 된대. 그럼 빼주면 된다고. 서로 다른 몇 개의 문자가 있다?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 3개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 요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를 반드시 포함을 요거 계산해보면 돼.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잖아. 그럼 이를 몇 개 포함하는 거야? 1개 포함할 수도 있고, 이를 1개만 포함하는 경우, 이를 2개만 포함하는 경우, 이를 3개 포함하는 경우, 일 3개 포함하는 경우 3개. 이거는 세 자리 자연수니까 1개밖에 없는 거지. 일 2개 포함하는 경우 어떻게 돼? 세 자리 자연수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돼? 이렇게 일을 배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그 자릿수 하나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 어떤 거? 일을 2개만 쓰니까 일은 더 이상 이제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가지수가 2, 3, 4, 5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이거 얼마? 4가지. 얘도 4가지. 이거 4가지. 됐나?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12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경우 수가 어떤 거지? 일을 1개만 포함하는 경우. 일을 1개. 일 1개. 얘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지. 일을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 선택. 그럼 3개 중에 하나 선택. 그럼 일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면 남은 자리수에는 일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됐나?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2개 선택. 4파이 2 됐나? 4파이 해서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경우에서 문제 풀다가 항상 공식만 쓰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공식을 뭐 쓰긴 쓴 거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이제 나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꾸 경우를 나누고
하는 그 우리가 중복 없이 경우를 나누는 것도 자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됐고 8번 문제 봅시다. 8번 (1, 2, 3, 4, 5) x 1, 2, 3, 4, 5 y 1, 2, 3, 2 있대. 그러면 1, 2, 3, 4, 5 1, 2, 3이 있어. 그냥 함수의 개수네. 함수의 개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너 어디로 갈래? 세 가지. 어디로 갈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따지면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1, 2, 3, 4, 5 요놈들을 여기에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세 놈이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한번 직접 대응을 시켜보면 1, 1, 2, 뭐 3,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데 중복 허용해서 몇 개 선택? 5개 선택하는 거지. 3파이 5 되겠네. 3파이 5 그러면 243 되나? 이렇게. 그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풀어봅시다. 얘네들은 우리가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직접 따지든가 아니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든가. 근데 그 점 찾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고. 그래서 뭔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따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냥 한번 따져봅시다. 한 가지. 이거 그냥 계속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얘도 그냥 위로만 올라가면 되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대각선 더해준 다음에 두 가지, 그리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것도 오른쪽으로만 가면 되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근데 이거는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얘는 보류. 이거 한 가지. 아니다, 얘가 한 가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수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그럼 대각선 더해주면 얼마? 두 가지. 얘도 그냥 위로 올라가잖아.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얘 7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더해주면 얼마?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얼마? 다시 이게 6가지인가? 잠깐만. 두 가지. 이거 두 가지야. 2잖아. 5, 5가지. 7가지. 14가지. 이렇게 14가지. 그래서 그냥 도형이 엄청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따지는 게 더 빨라. 다음에 얘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합시다. 만약 위로 올라간다고 보면 무조건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됐나? 그래서 A, B, 이걸 C라고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각선으로 잡아준다고? 점 처음에 잡기만 좀 어려운 거지. 나머지는 대각선으로 잡아줘. 얘를 D, 뭐 얘를 E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갈 건 A에서 C 갔다가 B로 가는 가지수. 다음에 A에서 D 갔다가 B로 가는 가지수. 다음에 A에서 E 갔다가 B로 가는 가지수. 근데 이거는 한 가지잖아. 이거는 A에서 E 갔다가 B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 A에서 C 갔다가 B로 가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 얘는 가로 한 번, 세로 4번. 그러면 얼마지? 가로 한 번, 세로 4번. 5팩에 4팩 5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건 가지수는 한 가지잖아. 5가지 됐고. 그 다음에 A에서 D 갔다가 그럼 이거는 A에서 D에서 B 가는 가지수는 얼마지? 얼마야? 가로 한 번, 세로 3번이잖아. 그럼 4팩에 3팩 4가지. 이거 4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갈 건데 A에서 D로 가는 가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가지네. 그럼 총 8가지가 되는 거지. 됐나? 합치면 14가지. 이렇게 점은 자꾸 이제 따져보려고 노력은 해보신다. 됐고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각각 같은 사탕 5개하고 7개가 있대. 그러면 같은 사탕 5개, 같은 초콜릿 7개, 똑같은 공,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공 뭐 N개가 있대. 걔네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에다 담을 거예요. 똑같은 애를 서로 다른 상자에다 그 집어넣는 가짓수, 이게 뭐지? 중복조합. 그럼 우리가 사탕도 집어넣고 초콜릿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하나씩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사탕 5개가 있대. 똑같은 사탕 5개. 서로 다른 몇 개의 그 바구니에 집어넣어? 3개.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중복형에서 몇 개 선택? 5개 선택하고 똑같은 것이. 곱하기. 똑같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가 있는데 중복형에서 몇 개 선택? 7개 선택. 근데 마지막 조건도 봐야 돼. 우리가 이거 풀 때 어떤 거지? 뭐 몇 개는 꼭 집어넣어야 돼, 뭐 그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탕과 초콜릿이 한 개도 없는 바구니가 있을 수 있다. 그냥 빈 바구니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 막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를 끝이네. 계산해 보시면 되고. 다음 11번 봅시다. 11번.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3 컨비네이션 1. 이거 대충 모양은 뭔지 알겠네. 양쪽 둘 다 커져. 근데 우리가 아는 놈이 맞는지만 확인. 얘가 어디 있지? 이렇게 있네.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요거까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올 거야. 우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처음 시작이 어디야? 이게 중간부터 시작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컨비네이션 0이 있어야 돼. 우리가 없던 것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컨비네이션 0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1 더해주고 빼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지? 먼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뭐 나온다고? 얘 나온다고. 따지면 양쪽 다 커지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놈 기준으로 왼쪽만 1 커져. 그럼 7 컨비네이션 4하고 같다고. 빼기 1. 이렇게 됐나? 계산해 보시고 12번 봅시다. 12번. 이것도 이제 모양을 보고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x에 얘가 6이니까 6제곱 되겠지. 6. 그러면 6 컨비네이션 0 플러스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 그 다음에 x의 차수는 하나씩 커지는 거야. 어차피 쟤는 1이니까 차수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2 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6 컨비네이션 6에 x의 6제곱까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지? 3제곱, 3세제곱, 3 4제곱, 6제곱. x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나?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의 6제곱은 6 컨비네이션 0 플러스 6 컨비네이션 1 곱하기 3 플러스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3제곱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6 컨비네이션 6 곱하기 3의 6제곱이잖아. 모양을 비교해봐. 똑같나? 중간에 뭐 빠진 게 있나? 0, 1, 2, 3, 4, 5, 6 똑같네.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이거. 얘도 이렇게 된 거지. 그럼 4의 6제곱이야. 4의 6제곱이 얼마? 2의 제곱의 6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이렇게 됐고. 13번 문제 봅시다. 얘네는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푼 거하고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놈이라고 보시면 되지 뭐. 그럼 앞에 있는 괄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x 세제곱이 나오는지 그 경우만 좀 우리가 따져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앞에서 만약에 2를 선택했다고 하자. 1 곱하기 뒤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x 세제곱이 나오려면 뒤에 있는 괄호에서 x 세제곱이 나오게끔 선택을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괄호에서 만약에 우리가 x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지금 따지면 마이너스 x인 거지. 그럼 뒤에 있는 괄호에서는 x 제곱이 나오게끔 선택을 하면 될 거잖아. 우리가 지금 대충 차수만 만드는 거라서 뭐 개수는 구체적으로는 뭐 지금은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뒤에서 우리 뒤에 있는 괄호에서 x 세제곱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x 세제곱이니까 얘를 몇 번 선택? 3번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총 5개가 있을 건데 몇 번 선택하면 된다고? 3번 선택하면 된다고. 2x 3번 선택, 1 2번 선택.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수가 어떤 거예요?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의 세제곱인 거지. 이게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x가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 x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곱하기 x 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똑같이 5가 그러니까 2x가 5개가 있는데 몇 개 선택? 2개 선택. 2x 2개 선택. 나머진 1 3번 선택.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개수니까 요거잖아. 우리가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2 세제곱 플러스 얘는 얼마? 앞에 저기 요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이제 바뀌겠네. 마이너스. 그다음에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제곱 이렇게 두 놈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조금 복잡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x 세제곱이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나오는지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됐네. 다음 14번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얘는 우리가 수특에서 풀어봤잖아요. 어떤 배열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우리 뭐라고 했지? 같은 문자 취급한다고 한 거야. 6은 2보다 왼쪽에 있다.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네. 세모. 그다음에 홀수가 뭐 있지? 1, 3, 5, 7이네. 얘네들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동그라미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써보면 1, 2, 3, 4, 5, 6, 7 홀수 대신에 우리는 동그라미라고 놓자는 얘기야.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하고 6은 세모. 얘도 세모. 4는 그냥 놓고 이렇게. 요거 배열하는 가지수 7팩인데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대. 배열 취소 4팩. 세모 2개 배열 취소 2팩. 이렇게 이렇게 배열해서 어떻게 하자는지 아는 거지. 동그라미에다가 앞에서부터 요 조건에 맞춰서 큰 수를 왼쪽에다 배열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 동그라미 순서대로 왼쪽에다가 이제 홀수 큰 놈부터 이제 배열하시면 되고, 세모에다가는 왼쪽 세모에다가는 6, 그다음에 오른쪽 세모에다가는 2 그렇게 이제 배열하시면 된다. 됐어. 다음 15번. 우리가 이것도 이제 수특에서 풀어봤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 그런 거지 뭐. 여기서 x, y, z, w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이네. 그럼 뭐 이건 그나마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4보다 작거나 같아? 제일 작은 게 이제 0이잖아.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 w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w가 얼마? 2가 될 수도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w가 3 될 수도 있고 3. 그 다음 얼마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w가 4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바로 우리가 쓰면 되겠지. 서로 다른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항에서 0개 선택. 421, 422, 423, 424 이렇게. 그럼 이걸 다 더하래. 그러면 우리 그 조합으로 바꿉시다. 바꿔주면 어떻게 돼? 얘는 3 컨비네이션 0 플러스 4 컨비네이션 1. 오른쪽 왼쪽이 1씩 커지네. 5 컨비네이션 2. 1씩 커져. 그러면 6 컨비네이션 얼마? 3 플러스 7 얼마야 이거? 잠깐만. 4 컨비네이션 4 했잖아. 여기 7 컨비네이션 4가 됐네. 오른쪽 왼쪽 1씩 다 커져. 마지막 놈 기준으로 왼쪽만 1 커진대. 8 컨비네이션 4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된 거지? 그래서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이런 거야. 지금 썼던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부등호가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경우가 되게 많아. 우리가 그거를 따로따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한 거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15번 문제 푼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꼭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특에서 풀었던 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만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 중복 조합이 되려면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어야 되잖아, 이가. 근데 중간중간에 등호가 없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만 풀 줄 알면 되지 뭐. 그래서 이것도 둘 다 어떻게 했지? 등호가 있는 경우에서 없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경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빼준 거였잖아. 등호를 넣어주고, 원래 없는 경우면 일단은 있는 거로 넣어주고 같은 경우를 빼주는 거잖아. 그렇게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씩 더해가면서 등호 없는 거를 등호 있는 거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그것도 이제 잘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 일단 기본은 그 정도 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조금만 합시다. 확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라나? 확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확률은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probability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것도 기호로는 맨 앞자를 따서 우리는 P라고 할 거라고. P라고 할 건데, 얘는 뭐 일단은 다시 우리 그 통계에서 또 확인할 거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 맨 처음에 경우의 수에서 한번 확인했었어.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행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시행은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한 거잖아. 실험 관찰. 근데 어떤 실험 관찰이라고 한 거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간섭을 하면 안 돼. 결과값이 랜덤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실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그런 걔네들은 시행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시행한 결과물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하면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공간 S, 첫자 따서 S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우리가 샘플의 의미가 뭐라고 한 거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은 많이 못한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 우리가 아니면 또 돈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험 관찰은 해봐야 뭐 몇 번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전체로 따지면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는 우리 실험한 결과물의 모임이잖아. 이거는 결과물의 모임, 물의 모임. 결과물을 전체 다 모아놓은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정의할 건데, 사건을 정의하자. 뭐 A라는 사건을 정의하자. A는 어떻게 정의한다? S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한다고. 결과물의 모임이니까 이거 집합인 거지. 그래서 사건은 A, 그러니까 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의 모임 표본 공간 S가 있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우리는 제가 A가 뭐든 간에 쟤네를 사건이라고 정의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집합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집합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이제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얘기야. 그 다음 우리가 그 확률을 정의를 할 건데, 우리는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학적 확률. 그다음 두 번째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계적 확률. 세 번째 우리는 기하적 확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 우리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쓰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probability,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확률은 비율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 표본 공간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그 표본 공간에서 저기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봤더니 뭐 몇 개의 원소가 있대. N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NA, A가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그래서 다시 확률은 뭐라고? 비율이라고.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뒤에 가서 다시 확인할 거지만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는 C가 제일 작아봐야 0인 거지 뭐. 0.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 여기서 NA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제일 작아봤자 0인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제일 커봐야 NS 아니야? A가 부분집합이니까 제가 제일 커봐야 S인 거지 뭐. 그래서 제일 클 때가 어떤 거요? 얘가 NS분의 NS가 될 때가 제일 크다고. S가 될 때.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 1이잖아. 그래서 요건 G가 제일 커봐야 1이라고.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네. 이 정도. 다시도 할 거야.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따지면 약간은 감인 거지. 감. 내가 뭐 1000번을 시행을 했다고 하자. 시행한 결과 사건 A가 한 100번 정도 일어난 것 같아. 그러면 사람마다 이건 그래서 다른 거지. 1000번을 시행을 했더니 사건 A가 100번 일어났는데, 그럼 나한테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1000분의 100인 거지. 이렇게. 이거는 뭐 따지면 약간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같지 않아. 근데 이걸 같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같지 않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지.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보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면 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 1이 나와야 되잖아. 그 1이니까 뭐 1 한 개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직접 주사위를 던져보면 1의 눈이, 그러니까 얘가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6번에 한 번 걸로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직접 던져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왜 안 나오는 이유를 고민을 해보니까 덜 던져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던진 거니까 그게 통계적 확률인 거지. 근데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얘가 수학적 확률과 같게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지금 직접 던진 거야. NS분의 NA 직접 던져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같지 않다고. 직접 해보면. 그래서 같게 만들어지려면 같은 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과 같게 만들어주려면 시행 횟수를 무한히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런 얘기 됐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은 어떤 기하니까 도형이잖아요. 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거지. 이게 전체 뭐 그 선분의 길이라고 하자. 여기서 사건 A가 요만큼 있으면 요 선분이야. 그러면 전체에서 이 선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기하적 확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통계적 확률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된다는 얘기야. 됐을까? 그러면 됐고 문제 2번을 잠깐 볼까? 우리 몇 페이지야 얘가? 45페이지 문제 2번.
문제 3번까지만 후딱 하고 갈까? 문제 2번.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서로 다른 동전을 두 개 던질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S는 앞면 두 개가 나오든가, 우리는 앞면을 H, 뒷면을 T, HT, TH, T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서 NS가 어떻게 된다고? 4가 될 거잖아.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NS분의 NA는 우리가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PA는 NS분의 NS는 4고 NA는 2잖아.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나? 그 다음 예제 1번. 1반부터 10반까지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학급별로 합창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대. 10개 반 공연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떤 거예요? 10개 반을 임의로 순서를 정한대. 10개 반을 그냥 배열하면 되겠네. 10팩인 거지. 10팩토리알. 1반이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고 여기서 마지막 순서로 공연하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자. 그러면 PNA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반이 맨 마지막인 거니까 10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1반이 와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애들 그냥 배열하면 되겠네. 9팩. 그럼 얼마지? 10분의 1 이렇게 됐고,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봅시다. 어, 3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세 개의 수 1, 2, 3을 하나씩 각각 하나씩 적힌 세 장의 카드 임의로 나열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이거는 뭐 중복해서 뽑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세 장의 카드를 그냥 나열하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나열하는 거니까 3팩 되겠네. 3팩. 그래서 NS는 3팩이 될 거야. 근데 300보다 커야 돼. 맨 앞자리 수는 3이 와야 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남은 그 숫자가 1인데 이거 배열하는 가지수가 얼마? 2가지. 그러면 NA가 2팩인 거지. 그럼 따라서 PA는 어떻게 된다고? 3팩분의 NS분의 NA. 얼마야 이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네. 고생하셨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요. 수고.